공천이 그 한 80%, 75%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그 매체 파워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TV조선 앵커들을 2명이나 지금 꿀지역구로 보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들은 몇 점을 주고 있는지 어떤 점수를 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김은지 기자. 예, 사실 섭외의 달인. 제가 아니라 정확히 장희로 기자가 섭외했기 때문에 이걸 또 제가 제 몫으로 가져가는 게 적합하지 않다. 너무 양심적이다. 예, 아닙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따가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노잼이었는데 이제 약간의 유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자적 관점에서는 사실 네. 이제 갈등이라고 하든지 반발이 일어나야지 보도할 포인트들이 생기고 계속 저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까지는 워낙 소위 말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입틀막 공천이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특별한 소리가 나오지 않은 조용한 공천 이렇게 네. 여당은 자찬했던 시기였는데요. 네.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좀 에스컬레이션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송숙희 전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발을 하긴 했지만 이제 현역 의원들이 세게 당내 공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나 네. 이제 울산 지역구인 이채익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공천에 반발하면서 뛰쳐나가서 출마까지 하는 사람이 생겼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오늘 홍석준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지역에 누가 갔냐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복심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관련해서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 우리 구경현 기자께서는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공천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간단히 좀 총평을 하면 네. 막판 뒤집기 공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호떡. 네, 이게 막판 뒤집기. 막판 결국은 뒤집기. 지금까지는 분란 없이 무소음으로 잘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판의 공천 막바지에 100%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말미에 이런 사안이 벌어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 달서구에 공천한 것이 지금 분란의 큰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천이 왜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냐? 그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팀에 수속이 돼 있었어요. 특검팀에 파견을 나갔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벌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검사 시절의 행적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 부정형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홍석준 의원은 어때요? 당연히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 시절을 믿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유영하가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달이 벌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탄핵의 강을 건넙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지지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포인트로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박근혜 측근 유형하 변호사를 대구 달서갑에 공천을 하자. 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출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어떻게 될지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인을 부정한다라는 차원에서의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도 이미 있었는데요. 서천호 예비 후보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 차장을 지냈던 인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아마 지휘했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또한 지금 갑작스럽게 그 후보를 비공개로 등록한 다음에 사면 받고 지금 심지어 공천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 사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사천 남해 하동 후보 지금이고요. 관련해서는 본인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공천이 전반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게 탄핵 세력의 복원 비판도 안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건데요.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이제 고석 장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누구죠? 임성근 국가안보실 임성근 국가안보실 2차장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있죠. 국방부 차관 출신의 신범철 차관도 있고, 뭐 하여간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도요.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번에 공천받은 사례가 유영하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태우 변호사
변호사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유 변호사에 비해서는 지명도가 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하는 변호인단에서는 네. 굉장히 중추적인 실무 네. 핵심 역할을 맡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만 맡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백남기 농민이 말 그대로 그 민중총궐기대회 투쟁대회에 나왔다가 네. 경찰이 쏜 살수차에 물에 맞고 사망을 했어요. 맞습니다. 당시 도태우 변호사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사인이 직접적인 살수차가 사인이 아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영상 증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지난 총선 때 네.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서도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뭔가 비호하는 세력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한 엉뚱한 주장 그리고 이어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에 가까웠다는 어떻게 보면은 검사 시절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 3차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사 시절에 그런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형 공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아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국회로 들어간다면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통칭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니 뭐 그 한 명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탄핵 세력의 복원이냐라고 반박할 수는 있지만 한 명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3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펜대 위에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런 건데 이런 부정선거.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칭찬과 그리고 비판을 받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한 다리를 건너겠다라는 역할을 네.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정말 힘겹게 넘어왔던 그 강을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수 세력 전체에게서도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그 국민의힘 공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상당한 출렁임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현역물살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 이게 이제 강남 그리고 꿀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TK 이 지역에서 우후죽순 계속 터지고 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선 의원. 이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분이 수돗물을 손으로 떠서 드셨어요. 화제가 세게 됐습니다. 아마 그 영상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분이 경남 창원의창에 그 공천 신청했다가 김해갑 출마 선언했지만 결국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분 어떻게 될까요? 뭐 당내에서 여러 소문이 들립니다. 네. 이분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마시는 네. 역할도 했지만 네. 그 유난 갈등 때 굉장히 앞장섰던 분입니다. 네. 몇 명 안 나섰어요. 이용 의원하고 김영선 두 사람 나섰습니다. 그걸 네. 누구 편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나선 사람입니다. 그때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이냐. 시스템 공천으로 치르는 선거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개일 인탈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자랑의 성과로 맞이하는 시스템 공천의 희생자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본인 생각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겠죠. 이번 내가 공천 낙천한 것은 한동훈의 개인 일탈이다. 이러고 싶을 겁니다. 똑같이 돌려주고 싶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예정했었다라는 소문이 정치권에 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홍석준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반발 흐름이 계속 거세지면 결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잘 보셔야 듭니다. 되는 게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조력했던 국회의원 수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하고 홍석준 의원 정도 꼽습니다. 그리고 선대본부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 국민 속동 역할을 맡았거든요. 맞아요.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공천 위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글까지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 설인한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 운명과 함께 결정지을 수도 있다. 그런 폭로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류성걸, 그 대구 동군이갑, 양금이 대구 북갑, 이채우 울산남 이 셋 다 사실상 어떻게 되는 컷오프 됐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국민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국민의힘 계획에 있던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자, 갑작스럽게
이런 계획들이 생김으로써 네. 이제 그 청년이라든지 이제 교체 비율이 낮다라는 비판에 맞게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또다시 또 사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잘 설계된 세팅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채익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네.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제 제가 앞서 그 뭐 언론인 출신들이니까 좀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서초울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이제 꿀지역구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박성중 의원은 반발을 안 하고 바로 부천으로 그냥 가버린 건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언론 미디어에서 박성중 의원은 활약이 눈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저 쉬운 지역이 아니죠. 그저 네. 옮긴 것이 부천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유경준 의원한테도 그런 전례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보통은 이제 강남 지역에서 재선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선 도전이기 때문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가 오는지가 사실은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갈리는 사람보다 네. 정말 꿀지역 오브 꿀지역구에서 지금 TV조선 전 앵커가 왔다라고 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장면이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김준일 평론가는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YTN 이제 호준석 앵커 같은 경우는 네. 구로를 가지 않았냐.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YTN과 TV조선을 대하는 태도의 어떤 차이도 보여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보면 그 조선 동아가 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네, 그렇죠. MBN 정광재 앵커도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MBN 그다음에 이제 YTN 뭐 이런 매체들의 출신들에 비해서 TV조선,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이쪽이 우대받고 있다. 좋은 건가요? 뭐 일종의 보면 미디어 줄세우기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같은 종편 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TV조선이 기여한 바가 크다. 대통령이 많이 보고 국민의힘이 많이 시청하는 방송을 선호하는 게 당연할 거고 그런 지지자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외되는 미디어가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시그널이 미디어들한테 MBC, KBS 잘 보고 따라라. 그러면 공천 받을 수 있다. 뭔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아니 이제 기자들 입장에 저는 현업 그 TV조선 기자들 중에는 또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럼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자보가 나왔습니다. 비판하는. TV조선 내부에서. 그렇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무슨 국민의힘 홍보맨들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자기 기능이 있는 건데 완전히 이번 공천을 통해서 TV조선은 국민의힘과 함께 뜁니다. 뭐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봐도 좋을 만큼 그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신동욱 전 앵커도 원래 전 직장이 어디입니까? SBS죠. 그리고 박정훈 전 앵커 전 직장 어디입니까? SBS인가요? 채널 A. 이적생 출신의 또 TV조선 출신이라는 것도 약간 특이한 점이다. 이적생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애환이 좀 있겠죠. 앞선 회사에서.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해서 뭔가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당에 어필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조수진 기자 채널A의 조수진 기자가 활약을 하고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이제 컷오프 된 건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의정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